이런 잘못된 세금으로 곤란을 겪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저에게 수임 수수료를 낼 돈은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2, 3년이 지난 후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일을 맡겼습니다. 이때 저는 진심으로 곧 신뢰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는 한번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 도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세무사의 원경희 회장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 세금 이야기 그 세 번째,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그러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할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을 할 장소도 골라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창업을 하실 때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다들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창업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로 창업을 하신다면 우선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본인과 위임하는 사업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2분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은 공동 사업자 중 한 분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 분이 사업장을 여러 개 하신다면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유의하실 거는 상황에 따라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이렇게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 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 금액의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리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만약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과 구비 서류를 전자로 이렇게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 발급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보통 간이가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요. 창업 초기에는 수익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간이가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가세자는 연간 매출액 예상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그런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업종별로 간이가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업종도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 양장, 양화점, 이것을 제외한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또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 현재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새로운 그런 사업자 등을 내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경우에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외에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유무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이 첫 번째는 불가능하죠. 또 물건을 구입할 때 관련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봐서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시게 되면 분기마다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때 신고 불성시 가산세 또 납부 불성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사업용 그런 신용카드를 구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이 발생이 될 텐데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구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또는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할 때 누락되는 일 없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세금 신고가 용이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또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식 부기 이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사업자, 즉 복식 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 사업자라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에서 배제돼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챙겨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60일 또는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 이런 것 등을 설치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각종 감면 혜택을 못 받고 이것도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받는 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거래처에서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테니까 거래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 사업자이거나 거래 상대방 본인이 아닌 차명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가끔 뉴스에서 국세청 브리핑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주고받는 그런 가공 세금 계산서 거래를 제한받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 관련 그런 가산세, 또 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득금의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고 나아가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무거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세무사 회장이다 보니까 제도나 방법을 몰라서 선량한 그런 사업자분들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유의하실 분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 제가 겪은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1996년 20년간 몸담았던 구세청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세무사로 활동한 지 2년도 채 안 되었던 그런 때 IMF, 즉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 매우 힘든 때였습니다. 저에게 큰 적자가 나서 또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고 신고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소득세가 이 기준율에 따라서 세금이 나오다 보니까 과다하게 나온 거죠.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소득세가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런 잘못된 세금으로 곤란을 겪고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서 사업을 접은 그러한 판국이다 보니까 저에게 수임 수수료를 낼 돈은 당연히 없었고 그래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린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2,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게 이 사장님들께서 오셔갖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저에게 기장을 의뢰하고 세무일을 맡겼습니다. 이때 저는 진심으로 곧 신뢰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어렵고 힘들 때의 그 도움은 반드시 기억에 남아서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저에게 돌아온 그런 사례죠. 세무사 자격은 어찌 보면 일종의 사회적 특혜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민들의, 사업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무사들은 국민 모두가 잘 살고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가슴이 따뜻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멘토로서 세무사 그런 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회의 어려운 그런 곳을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데 세무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들 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이나 의사를 찾을 때는 아픈 곳에 따라 내과나 외과, 피부과 또는 안과를 찾아갈 수 있는데요. 정확한 세금 책정과 납부를 위해 사전에 세무사를 만나서 컨설팅을 받는 그런 과정의 경우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평상시 법인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 이외에는 일반인은 세무사에게 세금 관련 업무를 의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월급 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을 팔게 되거나 또는 상속 또는 증여받는 그런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고려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이상 혼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는 한번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금 도우미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장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세무사가 장부도 대신 작성해드리고 재무 상태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 세법에 맞게 세무 조정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해드리고 또 매년 빈번하게 바뀌는 그런 세법을 적용해서 적절한 상담과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세무사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을 때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관련 부분을 검토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정말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되면 절차를 밟아서 억울함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막막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무사가 같이 세무서에 동행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가세, 소득세,
또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신고 대리는 물론이고 세금 완납 증명, 소득금액 증명, 또 부가세 신고 내역, 또 결산 신고 내역 등 조세 신고 서류의 확인도 세무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우신 그런 분들의 후견인이 돼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신상보호 또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립니다. 그러면 내 주위의 세무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문 자격사입니다. 납세자를 대리해서 세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를 통해서 반드시 세무 대리 업무 등록을 하고 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은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세무사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라고 하는데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된다. 무자격자이거나 타자격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세금 상담이 필요하시게 된다면 가까이에 있는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상담 내용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세무사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는 궁금한 내용을 미리 질문지 등에 작성해서 방문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무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보통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세무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병도 생기고 나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한 것처럼 세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세무사에게 관리를 맡기시고 사전에 도움을 받는 것이 과다한 세금 부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일이 생기신다면 세무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창업을 하시면 대부분 수익이 발생한 이후부터 세무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도 경비로 인정받아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창업 전부터 세무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보편화돼서 궁금한 것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요.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같은 복잡한 세금의 경우 납세자 각각의 그런 사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간단한 세금 상담이 이렇게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한국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세무상담 또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제도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내 주위에 마을세무사나 또는 나눔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창업 자금 대출에서부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원 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에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등 다 합치면 지원 사업이 참 많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매년 초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부 통합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는데요. 2022년의 경우 기초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과 융자 사업도 추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총 94개의 기관이 378개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부처는 100개 사업에 3조 5천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278개 사업에 1,09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부분 창업 자금 지원은 매년 초
조기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 우선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주관 기관을 통해서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창업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억 원 내에서 시제품 제작, 또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또 아이템 검증, 투자 유치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전 창업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또 최소 요건 제품을 제작하거나 고객 반응 조사 등을 지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또 보완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과 아이디어 구체화 등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 교육과 또 최소 요건 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 검증, 또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오프라인 교육을 또 지원을 합니다. 또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 재산 기반 사업 아이템으로 고도화하고 창업까지 연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창업 유도 프로그램인 IP 디딤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IP 권리화 및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기초 상담, 또 사업 아이템 홍보, 사업계획서 작성, 선행기술 조사, 또 실습 등 이 교육인 그 IP 기반 창업 교육, 선정된 아이디어 특허 기술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또 특허 출원 및 등록, 자금 확보, 교육센터 입주 등 연계 컨설팅, 또 기 창업자 네트워크 및 멘토링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지식 재산센터에 아이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아이디어 신청서는 기초 상담 후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비 여성 창업자분이나 3년 미만 여성 창업 그런 기업들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업 보육 공간, 또 창업 정보, 창업 기반 등 전반적인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1년 동안 입주가 가능하고 또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교육, 컨설팅,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또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상권 정보 안내, 청년몰, 청년상인 지원 사업,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로 창업을 계획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유익한 그런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때는 막막하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기댈 언덕이 있을 때는 조금 힘이 나고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면 더욱 힘이 날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분이신 세종대왕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